구상형 1번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의적 재량 활동에 관해서 여건상 제한된 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동아리 계획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학생들의 수요부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동아리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몰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느 동아리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유동성 있게 2반 또는 3반으로 운영하는 등의 유동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건된 제한수의 중에서 교실의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교실 수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그린 스마트 스쿨의 일환으로 공간 혁신을 통해서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변화를 거쳐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사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동아리 수가 많은 경우 이를 맡아줄 교사가 부족한 경우인데, 이 경우 학생들이 미리 자신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의 계획이나 활동 방안, 기대 효과 같은 걸로 동아리 신청서를 받고 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교사에게 동아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 체험의 날에 박교사와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제가 박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선생님, 먼저 박선생님이 진로 체험의 날까지 운영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가 매우 긴 시간이기도 하고 일반 교과도 진도 나가기에 벅찬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도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현재 진로 교과나 진로 상담실의 운영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로 교과는 글로만 배워야 하고 진로 상담실도 한 명의 진로 담당 선생님과의 이야기이므로 매우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체험의 날을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피부에 와닿는 진로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는 미래가 결정된 일입니다. 따라서 교과 진도에 맞춰 보면 하루가 매우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하루라는 시간이 미래를 보면 더 짧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갔다 오면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구나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서 수업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 평가 개발에서 김 교사가 받은 평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1의 말에 따르면 수업을 듣고 나면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학생들에게 김 교사가 수업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핵심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수업 전에 전차 시의 내용을 살짝 복습해서 현재 오늘의 배울 내용과 연관을 시키는 방법과, 수업이 끝날 때 마지막에 오늘 배운 것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거나 요약하여서 학생들에게 오늘 배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 2의 말에 따르면 매일 5분씩 늦게 끝내고 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김 교사의 수업의 짜임새가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안을 간략하게라도 짠 다음 수업을 하고, 늦게 끝나는 경우는 유연성 있게 다음 시간으로 넘기거나
만약에 빨리 끝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안내하거나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짚어주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수업 시간은 맞출 수 있습니다. 학생 3에 따르면 김 선생님은 자신의 이름도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학생들이 느끼기에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 교사는 학생의 이름을 외우고 레포를 형성하는 것도 교사의 하나의 큰 임무이기 때문에 학생 명렬표를 두고 매 시간 확인하여 이름을 불러주고 얼굴을 익히고 교실 수업 이외에는 복도에서나 급식실에서 마주칠 경우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외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구상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답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교사에게 모든 권한이 맡겨진 일은 교복업체에서 고가의 학용품을 주고 장학금을 지원해준다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업체 후원을 거절한다고 할 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교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가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입찰을 통해서 하나의 교복 업체를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복 업체의 후원을 받게 되면 입찰 과정에서 무언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후원을 받았으면 이 업체를 지정해야 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유로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복 업체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로고가 담긴 고가의 학용품을 준다는 점에서 학용품에 로고가 박혀 있으므로 이는 교복 업체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 3명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김 교사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을 때 만약 3명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한다고 하면 이 3명은 성적과 관계없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인지 성적을 고려해야 할지 성적이면 어떤 성적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김 교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이는 김 교사가 거절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